네, 머니왕 1부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힘든 한 주 보내고 또 주말 맞이했습니다. 네, 머니왕 순서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 계좌에 대한 고민, 내 계좌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에 있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하니까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한 주 동안 힘들었고 사실 우리 아침에 확인했던 미장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궁금해집니다. 시장 방향성 어디로 갈지. 그 가운데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보면서 다음 주 힌트 좀 모아볼까요? 일단 상승률 일주일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이나믹 디자인이 계속 뛰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자회사 주식 취득이라든지 유상증자라는 이슈를 품고 오름세 기록했고요. 한 주 동안 거의 80% 가깝게 올랐다는 점 체크됩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자, 거래 재개가 10월 13일 목요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지금 이 이틀치를 반영한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어제 이어서 또 한 번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면서요. 한 주 동안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했다 보여집니다. 이어서 휴마시스 이야기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상승폭이 45%가량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소액주주에 대한 이야기들, 발언권에 있어서 다시 좀 주목하는 움직임이 그려졌다라고 판단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 솔고바이오 41.59% 상승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상한가 이후에 목요일 날 추가 시세가 나왔고요. 동국 RNS 살펴볼 만합니다. 이 종목도 33%대 보이면서 미중 갈등에 있어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번 주도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관심 가졌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다음 주에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고민도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 고수의 의견 좀 들어보면서요. 우리 판단 제대로 해보면 좋겠네요. 자,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 고민도 여러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전화 문자 활짝 열어져 있는데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전화로도 가능하고 문자로도 가능하니까요. 고민되시는 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먼저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잠시 후 임강빈위원회 무료 방송도 펼쳐집니다. 공매도 금지, 증안펀드 기대감, 10월 내로 적시에 가동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기대감이 10월 동안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 속에서 기회 포착한다면 어떤 종목이 가볍게 또 날아갈 수 있을지. 자, 지금부터 여러분 방송도 참고해 보시고 잠시 후에 펼쳐질 무료 방송도 참고해 보셔서 우리 한번 다음 주에 대한 시나리오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강빈 위원과 이 시간 먼저 함께 할게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답을 찾기가 참 힘든 시즌입니다. 우리 임광빈 위원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요. 시장 좀 면밀히 바려다 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인베스터 임광빈 위원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요즘 들어서 매번 말하는 이야기가 시장 왜 이래요?
밖에 사실 할 말이 네, 없어요. 맞습니다. 9월도 엄청 힘들었는데 네. 지금 10월 되고 나서 또 한 번 기대감이 있었지만 네. 기대감이 지금 저 구석으로 또 다시 밀려난 음.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어디서든지 찾기가 힘든 게 네. CPI 발표 나왔다. 우와 끝났다. 음. 재료 소멸로 오르나 싶더니 오늘 다시 인플레이션 아직도 멀어 하면서 네. 또 내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피로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이 구간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가 네.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네.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조차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왜 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이 원인 분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시장이. 예.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해왔고요. 왜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지. 자, 우리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마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떨어지는지는 알고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버틸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버티는 상황에 들어갔는데 이유도 모르고 계속 버틸 수가 있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CPI 지수와 인플레이션율인데 CPI 지수 먼저 자료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시게 되면 자, 막대기 최근에 4개가 보이시죠? 이 막대기 4개 수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보합이라는 말입니다. 자, 저 말은 물가가 보합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에서 항상 보도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율인데 저 인플레이션율을 보세요.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인플레이션율을 구하는 방법이 CPI, 올해 나왔던 CPI를 전년 동월의 CPI와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CPI를 보여주십시오. 자, CPI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CPI가 보합이죠.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동월 수치와 저값을 나눴을 때 CPI는 계속 보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을 나누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또한 인플레이션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더 큰 폭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식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지난달, 한 달 전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그때는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CPI 지수보다 훨씬 낮게 나온 CPI가 나왔는데 미국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그 5%가 폭락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기억나시죠? CPI 지수를 예상치를 상회해서 처음에는 선물 지수가 급락하더니만 나중에 3%까지 떨어졌던 미국 지수가 2%로 반등 마감했는데 어제는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유로 또 다시 떨어지죠. 한 달 반 동안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누구도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의 이론들이 지금 떨어져 맞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지부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국채금리랑 달러 지수가 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국채금리가 급등을 계속했고 국채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유동성 부족의 이유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고 원자재가 가격이 빠지고 그리고 주식도 계속 빠지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국채금리의 상승과 하락은 유동성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는 항상 원자재의 상승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국채금리는 떨어지게 되고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그 상황이 오면 원자재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CPI 보셨겠지만 인플레이션은 변함이 없어요. 인플레이션 오히려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물가지수가 보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시장이 힘들게 됐냐? 바로 기준금리 인상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정말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드렸죠. 자, 연준은 전 세계를 상대로 오히려 거짓말을 치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비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실질적 지금 풀린 통화량 대비 국채금리는 3% 수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3.25%로 올리고 11월 달,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75bp 두 번 인상하게 되면 최종금리는 4.75%가 되겠죠. 자,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국채금리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됐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초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원래 9월 달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 9월 달이 금리 인상을 75bp를 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3.25%가 됩니다. 그런데 국채금리가 3%라고 하면 기준금리가 국채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초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루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도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죠. 채권 시장이 1920년도 이후 100년 만에 붕괴가 되면서 주식도 하락하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도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물가 상승이 반드시 도달해야 돼요. 언제 물가 상승? 네, 어떻게 될 것이냐? 풀린 통화량만큼 적정 가치까지 물가가 수렴해야 그제서야 물가 상승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물가를 절대 잡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기준금리와 국채금리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국채금리보다 기준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가 아주 유리한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오게 되는데 이것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죠. 강달러와 국채금리가 상승되고 각국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매도하고 어제 한 가지 또 실망한 점 중에 하나가 영란은행에서 채권 매입을 14일 기한을 두고 여기서 연장을 해줄 것이냐 중단을 할 것이냐 했는데 오히려 중단했습니다. 근데 중단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유동성이 말라가기 때문에 각국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최근에 강달러로 인해서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다른 나라의 통화는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그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강해져요. 인플레이션이 강해지게 되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한 정부의 고위 관계자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일단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유동성 문제로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역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좋은 주시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계치에 왔기 때문에 잘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정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자, 증환펀드와 공매도 금지와 같은 것들 현재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11월 달 그리고 내년 2월 달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제적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환율의 변동성 위험도 있고 외화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지금 위험에 아주 크게 노출되어 있죠. 이 상황이 지속됐었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썩 좋지 못한 상황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투자에 붐이 일어났었던 2020년도 이후 20년도, 21년도 저금리, 저환율 구간에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하루빨리 증환펀드와 공매도 금지 등과 같은 것들이 선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있으니 네, 우리 그런 것들 기대해 보면서 10월 달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움직임들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좀 바라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통화량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의 눈은 그렇다면 또 이러한 시장 상황에 적합하게 어떤 종목을 그럼 바라봐야 하느냐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어떤 종목에 좀 더 주시를 하고 있는가 이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바이오들의 선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수가 좋지 않을 때 바이오가 네. 좀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네.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라젠 거래 재개와 맞물려서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바람이 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라젠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겠네요. 네, 신라젠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원래 거래 정지가 특히 옛날에 뜨거웠었던 종목들이 거래 정지가 되고 거래가 풀리게 되면 거래가 막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현상을 갖는데 우선 보유 중이신 분들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연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들께서도 기대가 많이 되실 텐데 한 가지 일단 체크하셔야 되는 게 거래량입니다. 2연속 상한가를 갔는데 자, 첫 번째 상한가는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그날 거래가 재개됐었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서 3천억 정도 거래가 터졌죠. 자, 이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됐었을 때 그 종가가 12,100원이었습니다. 거래가 줄어든 상태로 상한가를 갔죠. 매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첫날에는 매도할 사람이 없었어요. 상한가를 가도 누구나 다 손실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 종목이 거래 정지됐었을 때 뭐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를 많은 분들께서 매수했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수익이 나지 않았죠. 자, 근데 이날부터 이제 수익 전환하신 분들이 조금씩 나오셨을 겁니다. 근데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었던 건 매도가 없이 상한가를 갔어요. 만약 거래를 갱신해서 상한가를 갔다면 추가적으로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월요일 날 가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신규 진입은 최대한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수익권에 돌아오신 분들은 우선 일부 수익을 챙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신라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이나 유신과 같은 종목들을 제가 TV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한미글로벌이든 유신이든 우리가 뭐 한미글로벌 내가 가지고 있다 또는 유신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다스코나 히림 또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각종의 건설주와 또 에너지 인프라 정책 관련주들 여기 다 관련주로 포함될 수 있어요. 네, 그 종목을 가지고 가서 지금 당장 수익을 내서 내 계좌가 빨간불이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명확하게 네옴시티라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한번 더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옴시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옴시티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네옴시티를 잘 따져봐야 돼요.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 네옴시티는요. 어떤 거냐? 2050년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바뀝니다. 근데 2030년도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탄소 중립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중동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요. 우리나라 어디서 석유 제일 많이 가지고 온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제일 많이 가지고 옵니다. 두바이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대표적인 중동의 석유 수출 왕국이 화석 자원을 다 버리고 탄소 중립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단순한 이벤트일 수 있겠습니까? 거시경제적으로 봤었을 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주도로 하느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중립국으로 사우디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최근에 오펙 플러스 감산 때문에 사우디와 미국의 사이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 좋다, 뭐 갈등이 있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탄소 중립국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건설업이 엄청난 호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태양광 관련된 태양광을 깔죠. 태양광 관련된 수요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해결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네옴시티를 미래에 한다라는 얘기는 미래 경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주시장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는 국채금리가 하락할 것이요 달러가 약세를 전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채금리와 기준금리를 비교했었을 때 국채금리보다 기준금리가 초과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초과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발생한다. 왜? 인플레이션이 없이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유가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상승할 때 언제나 중동은 건설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과거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 왜 올랐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할 때 무엇으로 공부를 하냐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 공부하는 겁니다. 자, 사우디가
이 삼성 엔지니어링 대표적으로 플랜트 기업이고 또 유가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2007년부터 2011년도 이 구간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가가 폭등했었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이 5배씩 올라갔습니다. 그 구간이 다시 온다는 것이죠.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2030년도까지 네옴시티를 할까를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종목들까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신라젠 그리고 네옴시티 재료 관련해서 살펴봤고 대응법까지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제부터는 그러면 여러분의 계좌 속에 있는 종목 고민 좀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임강빈 위원과 함께 좀 솔루션 고민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전화 문자 활짝 열어져 있습니다. 01786-1022번, 01786-1023번이고요. 문자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전화와 문자 또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헤쳐보겠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연결됐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네. 아, 예.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해주시고 예쁘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는 시청자님 덕분에 저희도 힘내서 방송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고민을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데 네. 어떤 종목이 그렇게 속을 썩일까요? 저기 엑세스 바이오가 속을 새겨요. 아, 엑세스바이오요? 네. 매수가가 궁금해집니다. 17,200원에 20%요. 시청자님, 이거 17,200원에 한 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처음에 2만 원에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낮춘 거예요. 평단을 낮춰서 17,200원까지 지금 낮춰진 상황이신데 지금 주가가 속절없이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어서 고민이 좀 되시겠어요. 우리 임강빈 의원께서 엑세스바이오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지 한때 또 위원님의 관심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구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항상 그냥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많은 진짜 시청자분들에게 베스트예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를 매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때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요. 또 미국에 저기 하고 해서 좀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 코로나 매수했어요. 상황과 미국의 어떤 기대감이죠? 이제 미국에 이제서 저기 많이 팔리고 하니까요. 진단 키트. 네, 좋습니다. 진단 키트를요. 네네네. 미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개업하면 거기서 그냥 공짜로 놀아준다고 그래서 이제 네네. 그런 것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잘 분석하셔야 돼요. 자, 이 엑세스바이오의 실적입니다. 19년도에 400억 벌던 회사, 20년도에 1,000억으로 넣어놨죠. 21년도 5천억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22년도 3월 달만 매출액이 8천억이 찍혀 있고 영업이익이 3,800억이에요. 22년 3월 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분기 실적이 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분기 실적이 거의 뭐 1년 동안 벌었었던 것보다 4배가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4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가가 여기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실적에 대해서 엑세스바이오를 기대하세요. 자, 그런데 이거 정말 잘 따지셔야 됩니다. 회사가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계약금으로 받고 또 한 번에 그 수출 품목에 대한 그 물건을 회계 장부로 계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저랑 계약을 해요. 1조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시를 하겠죠. 1조짜리 계약을 했다고? 아니면 뉴스가 나오겠죠. 1조짜리 계약을 했다고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1조를 한 번에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쪼개면서 이 매출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고 돈이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계장부에 그게 반영이 되죠. 그런데 주식은요, 그것보다 더 빨리 반영이 돼요. 언제 반영이 됐었냐? 20년도에 이미 브라질에 어마어마한 양의 진단키트를 공급했다는 그 이슈 때문에 엄청난 상한가를 갔었죠. 이때부터 이미 액세스바이오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었죠. 네. 현재 액세스바이오에 대한 오류 중에 하나는 실적 부분이 앞으로 개상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주가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할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전에 이렇게 계약을 맺었었던 것들이 각국 정부와 계약을 맺었었던 것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는가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반영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정말 이게 맞다고 한다면요. 기관 투자자들과 실적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많이 샀어야 되고 이론적으로는 액세스바이오가 최소 4만 원이나 5만 원대까지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과거에 계약했었던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전의 시세를 다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는 과거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긍정적으로 코로나 관련 쪽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 공중보건 사태를 내년 1월 11일까지 연장했죠.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요. 저는 한 14,000원쯤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네네. 네, 항상 질문. 그냥 예, 우리 앵커님하고 우리 임베스트님하고 민감원님. 너무 그냥 눈이 다 시원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멋지셔가지고요. 네, 제가 눈이 다 시원해요.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예. 일단 근데 이제 주식 고민에서 해결이 돼야 눈만 시원하면 안 되고 마음도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손실 정말 줄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전화 잘 주셨고요. 아까 전에 또 중요 라인 잡아 주셨잖아요. 관련해서 또 변곡 구간이 온다면 그때 꼭 전화 주세요, 시청자님.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또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군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또 날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예. 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영화테크요. 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9,200원에 비중은 10%인데. 19,000원이면 시청자님 언제 들어가신 걸까요? 술 좀 오래됐어요, 약간. 오래되셨죠? 예. 이게 사실 폐배터리 이슈를 네네, 폐배터리 품고 이슈 있고 또 수소차 관련된 그쵸. 이슈도 있고 자동차 관련된 그쵸. 이슈도 있는데 자 일단 선생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 종목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주식이든 또 아니면 또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에 사셨으면 올해 초나 작년 말쯤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임장진 의원이 그때 사라고서 산 날 바로 그날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린 날 네. 이날이었죠, 이날 장중에 시세가 크게 났었어요. 예. 네, 안 장중에 났어요. 바로 내려버렸어요. 장중에 시세가 나고 나서 주가가 그 위에 빠졌죠. 근데 제가 네.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손절 라인을 네. 분명히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된다고 그러셨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도 된다 말씀드리고 손절 네. 라인은 근데 잡아드렸었어요. 예. 분명히 손절 그래가지고 라인을 나는 그 잡아드렸었습니다. 말만 믿고 했더니 이렇게 나이는 먹고 그래갖고 이렇게 손해를 아, 보고 있네요. 그러시구나. 정말. 자, 선생님께서 자 여러분들 TV 방송에서 추천하는 모든 종목들은요. 손절 라인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조건 칼 손절하셔야 돼요. 그 라인이 깨졌을 때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종목을요.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칼같이 손절 라인은 잡고 손절에 왜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절가가 이탈됐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종목은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끝나게 되면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달 가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추가 기다리세요. 매수요? 12월 달에 가서 추가 네. 매수를 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말을 잘 예. 들으셔야 돼요. 예. 손절가를 분명히 잡아드렸어요. 근데 손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서 네. 종목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네. 추가 매수를 언제 하라고 조건을 달아드렸습니다. 12월에 금리 인상이 끝나고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또 추가 매수하라고 했다 해서 추가 매수했는데 또 떨어지면 또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죠? 그게 아닙니다. 네. 주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얼마나 오면 받을까요, 그러면? 얼마를 오면? 12월 달에 가서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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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예, 때를 좀 봐야 될 것 감사해요. 같아요. 예, 시청자님. 저는 텔레비만 나오면 박수 치고 그러네요. 그러셨구나. 그러는데. 일단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네. 우리가 수익을 보면서 하겠지만 만약 그게 네. 아니라고 했을 때 빠른 대처 능력도 필요한 부분인지라 이 부분 예, 예. 잘 귀담아 듣고 앞으로 방송도 잘 확인하셔서 꼭 좋은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민 예, 예, 되시면 또 연락 감사해요.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문자함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아모레-G.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7만 원인데 비중이 80%. 지금 이 종목이 25,000원이거든요. 자, 아모레지랑 각종의 화장품 종목들이 이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네, 여러분들 이제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의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 여행객입니다. 중국 여행객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이게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리오프닝이다? 이렇게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여행업종, 또 카지노 업종, 화장품 업종 기대감이 컸었는데 아모레도 굉장히 실적이 안 좋고 아모레-G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열사로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자, 손절하기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예. 제가 이 종목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4년도 초 이후에 금리 인하가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소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24년도까지 보세요. 24년도면 위원님 내후년. 그렇죠. 내후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길게.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장독대 묻어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보지 않고 좀 그렇죠. 대기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 그렇죠. 지금은 매도 버튼에 손 절대 못 나가는 네. 구간입니다. 시청자님이 정말 힘든 마음으로 문자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격도 높고 비중도 높았기 때문에. 하지만 2024년 부근까지 그때 가서 우리 판단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 주셨으니까요. 이 긴 시간 잘 함께 버텨내 보기를 응원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들 살펴봤고 임광배위원회 언급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한번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말씀 주신 종목이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이 종목 10월 4일에 공략이 들어간 이후에 시세가 또 나왔고 10월 12일에 또 고가 2,700원 넘어서는 부분들까지 그려지게 되면서 최고가 수익률 20% 가깝게 챙겨진 부분도 그려집니다. 위원님, 네. 멈추나요? 어떡할까요? 자, 지금 주식시장이 역배열에 전저점을 막 깨다 보니까 종목들도 많이 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정 종목들은 지지라인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 상단을 지켜지는 자리들 또는 21선 위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공략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종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비중을 늘린다면 그런 종목들의 비중을 늘리시는 게 맞죠.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라는 기업, 제가 의료용 대마 관련된 주식으로서 11월 8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그와 관련해서 바이든의 정책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선거가 한 달이 코 안 남았는데 바이든 정책주로서 이 종목이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장이 어려우면서 코스닥이 전저점을 깼지만 연저점을 깼지만 여전히 이 종목은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2,300원의 라인이고요. 2,300원의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해서 계속 가지고 가면 좋겠고, 왜냐? 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거래가 갱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주가가 만약 올라가게 되면 이전의 고점을 넘기는 3,000원대를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자, 이 종목은 2,300원을 지지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판단 근거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 새로운 종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참 어지럽고 혼돈스러운데요. 이 가운데 종목 잘 잡아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으로 집중하고 계실까요? 자, 지금은 가격?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잘못 주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뭐 얼마 가격이 오면 여기서 대고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때와 상황을 보십시오. 그 가격이 깨질 수도 있고 또는 거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를 안 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딱 재료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네옴시티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들 네옴시티는요 한때 그냥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하는 순간 초과 인플레이션 상황이 꼭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요 2023년과 2024년도 초까지입니다. 제가 때까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 초까지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와 관련해서 알고 있고요. 왜 그런지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세아특수강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아특수강 어떤 종목이냐? 네, 네옴시티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네옴시티를 했었을 때 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인프라가 다 태양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 옥사곤이라는 거를 짓게 되죠. 이 옥사곤을 통해서 최고 중심의 무역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사우디 주변으로 해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광단지가 쭉 하고 깔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당연히 건설업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건설 건저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실제 중동에 현재 나가서 수주할 수 있는 기업들과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세아특수강입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세아베스틸 지주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인 세아창원특수강이 있습니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사우디 산업투자공사와 함께 합작사를 현재 실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중동에 나가서 네옴시티 관련된 사업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요일 시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솟구쳐 올랐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또한 네옴시티에 가서 실제로 뭔가 건설을 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된 내용은 이후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디테일한 가격 전략과 디테일한 내용은 무방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아특수강 참 여러 가지 재료도 있고 뭐 부품이면 부품 그리고 지금은 또 네옴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또 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는 전략 중요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전략은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방송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원님과 함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무료 방송이 꼭 필수적일 텐데요. 어떤 이야기 좀 준비되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더 인상한다 했었을 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재료지만 주식시장 현재 채권 시장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빠지고 있죠.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0월 달도 약세장이 진행될 텐데 정부에서 증안펀드와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고 계세요. 단순하게 올라가서 주가가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식을 물리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제가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증안펀드가 도입됐었을 때 우리의 대응책 또한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내 계좌와 관련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또한 네옴시티와 관련된 비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무방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대응,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지금 구간에서 적기에 필요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 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인베스터 임광빈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광빈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시장 딥한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시장이면 시장,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강하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잠시 후에는 무료 방송이 펼쳐집니다. 주제를 보니까 계좌 복구 특급 전략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앞에 큰 기회가 붙어 있네요. 지금 기회 찾기 좀 힘든 시장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누구보다 잘 헤쳐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또 큰 힘이 되어주시고자 여기까지 달려와 주셨죠?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쉽지는 않았고요. 네. 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또 내리는구나. 빨간색 보고 싶다. 요즘처럼 장이 참 어려운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죠. 위원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주식 초보잖아요. 저 2019년 4월부터 이 주식 시장을 매일 이제 복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나스닥이 막 만스닥 향해 가고 있고 금리 인하였고 그래서 아,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구나. 근데 코로나 때 한번 위기가 왔어요. 근데 유동성 풀리면서 아, 주식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근데 내린 적을 경험해 본 적이 사실 없었잖아요. 네. 저 이번에 경험하고 피가 마르는구나를 정말 또 그럴 경험했어요. 겁니다. 근데 네. 이런 경우가 원래 이렇게 많은 거 뭐예요, 위원님?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우리 앵커들 멘트하는 걸 가만히 봤거든요. 어. 계좌 복구 특급 전략으로 먼저 읽으시더라고. 복구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아니, 큰 기회를 말해야 되나 안 해야 좀 망설이셨죠.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망설였어요. 망설였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기회가 어디 있을까? 저도 이제 앵커님하고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거 제 되게 머리를 다 감이 아시는군요. 오거든요. 워낙 또 방송을 예. 잘하시고. 근데 저는 큰 기회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이 또 급락해서 이제 굉장히 또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요, 간밤에. 예,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은 물론 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펜스에 양다리 걸치고 if라는 가정법을 내세우고 네. 이러면 오를 것이고 저러면 내릴 것이에요. 그러면서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려도 저는 그 주식 좀 오래 했잖아요. 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왜 기회인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설명할 테니까 그동안 많이 힘드시고 지치신 분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뭐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의 팁을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번 주를 한번 리뷰해 보게 되면 네. 지수는 터닝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장을 파악할 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미래를 조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코스 P 차트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자, 코스 P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미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미국 시장이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죽겠다 하는데 벌써 시나브로 지수는 4% 정도 올랐어요. 이때가 굉장히 그 변곡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만히 보면 코스닥도 역시 살짝 저점을 낮추는 쌍바닥이 나오고 있고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나스닥이 크게 내려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들 뭐였죠? 원래 CPI가 8.2를 컨센서스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8.2가 나오니까 개파락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개파락하면서 이것을 5.5%나 올랐고 그다음에 또 어젯밤 고점까지 하면 6% 이상 올랐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면 내가 그걸 안 사면 꼭 바보 같아서 사고 싶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점에 이것을 매수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수로 봤을 때 6% 올랐으면 저 같으면 당연히 차익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익 욕구 때문에 내린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나스닥 같은 건 어떻게 되느냐?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아직도 2.3% 이렇게 룸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나스닥 다음 주는 양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전약 후가에 나올 거고 이거 보게 되면 음선이 5개죠. 그럼 일수의 밑거래 패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약 후강 가능성이 있다. 이 다이버전스도 역시 보게 되면 오실레이터가 5에 가까워지면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나스닥 내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자, 목요일 날은 나스닥이 양선이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선이 5개여서 이게 이제 황금 백점 전략에서 나오는 그런 패턴들인데 역시 양선이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른 것에서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V차트로 보실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죠? 외바닥은 가바닥이고 쌍바닥 정도는 치야 된다. 저점 대비 많이 올랐으니까 저항선을 누르면서 다음 주는 쌍바닥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게 되면 국내 증시를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코스 P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주봉을 보시자고요. 주봉에서 밑에서 쌍둥이 패턴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 일수점 밑꼬리 패턴 전약 후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제가 뭘 큰 기회라는 것은 이제는 여기서 내린다 하더라도 매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역시 중심 섹터죠. 그다음에 이제 신라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신라젠 이런 것들이 이제 2연속 상한가 하면서 바이오에 훈풍을 불어 넣었다. 이게 다 특징이 뭐죠? 역시 성장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은 일단 뭐 지수는 이제는 저는 전약 후강 가능성 다음 주, 그다음에 또 이제 종목별로는 여전히 지금은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종목 장세 지속되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주 좀 강력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뭐 바이오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구간에서 좀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힘을 많이 실어보는 전략, 터닝 포인트에 맞춰서 좀 중요해 보입니다. 위원님, 근데 이제 진짜로 이미 알려진 악재가 계속 쌓여 있는 상황. 하지만 이 속에서 뭐 증환펀드니 공매도 금지니 기대감은 계속 우리를 밀당하고 시험하고 있는 상황. 이 속에서 기회를 찾자면 성장주 좀 공략해 보는 부분. 근데 아무 성장주가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엔 종목을 잘 보는 게 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4분기 들어서 저는 이제 10월 달에 첫 번째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7월 달도 되게 고독하고 외로우셨죠?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은 제가 틀렸어요. 예, 9월 달까지 했는데 9월 달은 제가 틀렸는데 그 계속 틀릴까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큰 기회라고 그랬죠. 네. 근데 미국 시장 또 내리니까 또 화들짝 봐요. 그 전에 미국 시장 음선 5개 계속 나올 때 신문에서 이제 맨날 뭐 인플레이션 우려 또 뭐 FOMC에 또 자이언트 스텝 계속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여요. 그걸 이제 그랜저 검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4분기 기회인지 아까 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주식은 논리고 과학입니다. 자, 이 주가 하락을 유도했던 그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함께 연구해 보시죠. 자, 그동안 우리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FOMC 금리 올리는 거거든요. 긴축 정책이었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유가예요. 유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만히 지난주를 한번 반추해 보세요. 130달러가 가니까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200달러 간다고 계속 끝없이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을 늘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때죠? 저는 싼 고점이라 그랬고 유가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했죠. 그럼 지난주 양선이 나왔죠. 장대니까 지금은 안정대잖아요. 유가는 제가 방송마다 말씀드리지만 딱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8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가면 골디락스 프라이스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랬던 유가는 어느 정도 꺾이고 있어요. 이제 그냥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CPI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CPI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년 대비 증가율에서 그동안 8.1로 했는데 이제 8.5 어디까지 갔죠? 8.1에서 8.2까지 갔죠. 증가율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차트는 무시 못하는데 이럴 때 기저 효과에 의해서 급하게 상승했죠. 그러면 상승이 많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때부터는 소위 말해서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스테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CPI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이도 사실 완만하다. 물론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또 한번 쫙 오를까요? 자꾸 금리 인상하고 지금 뭐 긴축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드린 증가율 추이를 보셔야 돼요.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9.1이 고점이었고 8.3, 8.5, 8.3, 8.2 꺾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주가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였던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CPI가 가장 큰 요인에 따르면 그 다음에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은 이제 모든 경제 현상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항상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FOMC 정책도 일어나고 경제 정책을 일어나게 되는데 실업률 같은 거 보게 되면 이것도 3.5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보통 실업률이 미국에서 또 이제 골디락스 적정한 수준이 4에서 5%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3.5까지 떨어지니까 실업률이 어떻게 되죠? 야, 이거 인플레이션 우리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자꾸 이제 소비가 일어나면서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요? 하여튼 선순환,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3.5에서 이미 주가는 반영한 거예요, 미리.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렸었죠. 그러면 이제 실업률도 3.2 이하로 더 떨어질까요? 앞으로 서서히 오를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보시고 항상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내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1년하고 5년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하는 게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것은 어떤 통계로 봤을 때 소위 말해 컨센서스를 조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좀 심리적 요인이 크죠. 그래서 이것이 5.1까지 쭉 올랐어요. 바닥치고. 근데 이것도 계속 좀 5.1로 올랐으면 어제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나스닥이 3% 내는 것이 다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2년 만국 국채 수익률이에요. 이게 금리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죠. 자, 여기저기서 계속 4% 이상 나와서 위험하다. 위험한 건 맞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CPI도 봤죠. 위에서 고공행진하는 거. 이것도 주봉상 보면 양선이 11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뻗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뻗치게 되면은 다 그것도 알 겁니다. 뭐냐면 FOMC에서도 야, 이렇게 되면 경기 후퇴하고 이제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래서 양날의 칼인데 경기 후퇴로 또 조절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10년 만기도 4%대인데 이것도 역시 양봉이 11개가 나오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주식하면서 양봉이 3개, 5개 나오면 그때부터 경계 모드로 갑니다. 근데 왜냐하면 물론 추가 상승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든가
아니면 감소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또 심리적으로. 야, 저거 또 무슨 또 엉뚱한 얘기야. 물론 맞습니다. 자꾸 매스컴에서 이런 걸 때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1442원이 고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3종 고점으로 보이네요. 꺾이고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내리고 이제 더 크게 혼돈이 온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미 예고를 했거든요. 뭐가 있죠? 공매도 금지하고 있고 증환기금 투입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보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그래서 그때 우리가 팬데믹 때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공매도가 있었으면 이렇게 올랐을까요? 지수가 3.9%까지 올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마지막 보루로 그런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크게 걱정을 했어야 됐다. 마지막 한국 CDS 프리미엄 국가 부도지표예요. 이것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싼 고점입니다. 이렇게 보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장단기 금리 차도 0.4에서 0.5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또 급격히 내려올까요? 이것도 이제 다중바닥을 완성하고 있어서 결국 주가에는 좀 괜찮게 본다. 미국 나스닥 분기 차트를 보게 되면 저는 왜 4분기 지금 첫 기회라고 보냐. 음선 3개로 들여오고 고점 대비 30% 빠졌거든요. 대략 지금 보게 되면 2분의 1 정도. 언제 그때 팬데믹 이후부터 상승폭의 2분의 1 정도를 되돌리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지킨다라면 우리가 4분기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매크로하게 보시되 지금은 변동성도 있으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무조건 들고 가는 치만 고문보다는 봐요. 신라젠 같은 것도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그 인구의 시간을 2년 반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많이 내린 종목들을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은 전략 후강 가능성. 4분기 전체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기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망 섹터에서는 역시 낙폭 성장주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네. 기회가 올 수 있다면 우리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자, 지금 매크로 상황들 포인트 분석해 주셨고 어디서 기회 찾고 있는지 부분들 언급 주셨기 때문에 잘 잡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그 기회를 딱 잡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종목을 주시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 보는 시선으로 좀 넘어가서 하나씩 우리 맥점 한번 점검을 해보죠. 위원님, 네. 한 주 동안은 진짜 다양한 개별 종목들의 플레이가 확인이 됐습니다. 황금 맥점에서 포착했었던 종목들 보면서 저희 어떤 타이밍이 또 지수 하락기에도 좋은 타이밍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지 공부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뭐 지지난주하고 지금 이번 주, 지난주 네. 이번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거래일이 있고 워낙 변동폭이 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입처는 대부분이 시장 참여자들 대응이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호랭이 앞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찬다. 그래서 주식시장 있잖아요. 2,30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그 기후라는 말이 있죠. 중국에서 기후. 그러니까 뭐냐면 야 지수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2,300개 종목 중에서 우리는 카멜레온에 대해서 카멜레온 아시죠? 자기가 상장하기 위해서 수십 개 보호색을 띠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막연히 이것은 그냥 철학적인 얘기고 픽션 같죠. 근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황금 맥점 전략이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잘 잡아요. 물론 시장이 무너지면 자유롭게 100%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수익을 주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사거래를 했고 변동성이 컸던 그런 장에서도 황금 맥점 전략에 포착한 종목들이 과연 어떤 수익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께서도 중용이 되셔서 함께 공부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바이오는 너무 내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라젠이 제가 그때 어떤 말씀 드리냐면은 수요일 날 단도직입 6시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해서
신라젠에 이제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면서 제작진이 딱 띄웠을 때 저는 이거 알고 있었는데 먼저 띄우네요. 거기까지 하면서 신라젠의 바이오섹터에 온기를 불어일으킬 것이라고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라젠에 두 번에서 상한가 할 줄은 모르겠어요. 저 신라젠 공략했냐고요? 저 개인적으로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그건 또 차트도 없잖아요. 그건 없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바이오 섹터가 워낙 많이 내렸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황금 맥점이 포착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젠셀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양음 전략. 바닥이었죠? 가만 보면 매물백도 없죠? 그러니까 뭐 신라젠 그거 상관이 없이 신라젠이 이연속으로 상한가 갈 거 몰랐잖아요. 그건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서 역전된 방치의 도지 이제 그 다음날 공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8%나 좋은 수익이 났다. 역시 저점이었죠. 바이젠셀이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번 역시 내어 있는 종목들 가격 메리트를 만족한 소카가 되겠습니다. 소카. 소카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28,000원이고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때 처음에 시총 1조내 2조내 상장하기 전에 회자됐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15,000원까지 떨어졌죠? 양 캔들. 이럴 때는 절대 죄송합니다. 뉴스 안 나옵니다. 소카 이거 두더지 땅굴 파너만 이거 이게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황금 맥점은 이때 포착됐고 이때부터 40% 이번 주 하더라도 이번 주도 여기서 바로 포착돼서 21%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카카오가 좀 안 좋다가 뭐 금요일 날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랩도 많이 내렸죠. 얘는 올랐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보는 그런 눈입니다. 팁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려고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규 상장 중에서 모델 솔루션이 있습니다. 모델 솔루션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급히 내렸거든요. 역전된 방치가 나오고 또 역전된 방치 거래 감소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당일치고로 VI 걸리면서 20%나 올랐어요. 이럴 때 참 손이 안 나가죠. 우리가 많이 배우십니다. 음성 공략은 위험해서 안 돼. 왜 가격 메리트는 안 보시나요? 그래서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다스코가 있습니다. 다스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요즘 네옴시트 관련 종목에서 이따 봐서 한미글로벌을 비롯해서 상당히 뭐 여기저기 다 엮여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좀 팁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보통 개인 투자분들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적산병, 이 장중에 적산 빨보는 나오거든요. 적산병은 좋다고 막 매수를 하십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오르면 밤방송이나 장중방송이나 자 오늘은 다스코가 오르고 한미글로벌이 오르네요. 네옴시트의 관련주입니다. 어떤가요? 황금 맥점 전략은 이럴 때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은 한트프 쉬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벌써 저점 대비 많이 올랐죠. 적산병이라는 뭐죠? 저점 대비 많이 올랐고 이미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가격 메리트가 감소하고 잘해야 조금 먹고 잘못하면 내리는 게 바로 적산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우시죠? 그러면서 이때 황금 맥점 호텔의 양양음 패턴 이 음선이 완전 저점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12%나 상승을 했다. 좀 색다르죠? 다스코도 그렇게 예가 되겠고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파인엠텍이 있습니다. 파인엠텍을 보시게 되면 파인엠텍도 저점이냐 아닌지 보세요. 이것도 양선 다음에 역전된 망치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날 당일이 17%면 작은가요? 이것도 17%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지니너스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니너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예요. 이럴 때 매수하시면 소위 말해서 손실이 난다는 거죠. 눌림에서 음선, 양양음에서 이때 매수를 했어요. 근데 황금 맥점 전략은 어떻다고 그랬죠? 거의가 당일날 수익을 주고 늦어도 3일에서 5일 내에 승부가 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저점이 잡기 때문에 이날 공략을 했다 칩시다. 다음날 지수가 급락 나오면서 여러분 다 아시겠죠? 만기일날 뭐 그냥 지수가 급락 나왔죠. 함께 내려요. 그 다음날 또 급등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 시가 대비 14% 수익이 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니어스가 그렇고 또 하나 보게 되면 RBW도 마찬가지죠. RBW도 장대 음선에서 역전된 망치 이럴 때는 역시 그래도 7% 정도
어제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이게 이번 주 그래도 황금 맥점 전략이 포착해서 짧은 거래일 동안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수익을 드린 그런 예가 되겠네요. 네.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좋은 타이밍에 있어서 종목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나눠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보다 심화 시간으로 이동해서 더 많은 풍성한 종목들 다뤄보겠습니다. 네, 심화 시간 이동해서 더 풍성한 종목들, 더 풍성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시장 오르나 내리나 어쨌든 종목을 잘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타이밍, 사랑도 타이밍, 종목도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온타임. 온타임. 적시. 예.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방송할 때 토요일 날 이제 저희가 무반도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고 아픈 계좌 있으신 분들이 토요일 날은 또 열렬히 뭐 이렇게 막 그냥 수천 명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또 수백 명 오셔서 같이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토요일 날이 제일 방송 중에서 기쁩니다. 왜? 평일 날 밤방송이라든가 그럴 때 못 뵀던 분들을 여러분들 많이 뵙고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우리가 시세 추종 매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 같은 거 많이 오르는 것들, 위험한 종목들 잘못 매매하시다 보면 정말 낭패하기가 일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저는 특히 이제 유치원생 수준의 그런 주린이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방송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일견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 그 머니투데이에서 3대 천왕에 유일하게 전문가조에서 등극시켜 주셨고 그것을 저희 이제 실전 노하우 또 그다음 아까 보셨죠?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고 제가 이렇게 어제도 밤잠을 멀리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PPT 자료를 만들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가를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간단합니다. 주식에서 어렵게 마세요. 대중과 멀어지세요. 많이 오른 종목들 따라다니면서 매매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계좌는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배척하는 게 뭐냐?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금 맥점 전략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잡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다. 주식에서 100% 오르는 건 신도 못합니다. 워렌 버핏도 손절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지 않고 또 저점에 잡기 때문에 올라가면 크게 먹습니다. 계단식 상승 파동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특히 이제 그동안 많이 힘드시고 손실이 많으신 분들, 직장 다니시는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것도 내용 있는 종목을 잡아야죠. 남들이 안 볼 때 KPF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KPF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구조물을 연결하는 파스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선박용 케이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모회사 그 자회사가 굉장히 똘똘한 회사가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SBB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로봇에서 하모닉 그런 베어링 감속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이것이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으면 그러면 이미 시중에서 몰랐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밤잠을 멀라고 연구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때 참 이 내용은 되죠. 그래서 황금 맥점 전략이 포착된 게 음선이 5개입니다. 이때는 전혀 손이 안 나가요. 자, 음선 5개짜리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겁니다. 이거.
아까 제가 나스닥이라든가 왜 4분기가 기회인데 여러분들 지금 안 좋은 뉴스가 온통 다 도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스닥도 그렇고 차트가 대부분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VI 17%, 양양 패턴에 또 한번 포착해서 여기서 또 한번 상한가 뽑으면서 54%, 여기서 또 양음양 패턴을 공략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61%나 상승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맥점 잡는 법 겸해서 월요일 날 SBB 테크놀로지가 상장이 됩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경쟁률이 1657대 1이었습니다. 공모가가 12,400원. 밴드 상단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거 시가총액 공모가가 70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 유통 물량도 거의 3개월 이상 다 보유수 물량이고 이것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AS 겸, 맥점 잡는 겸, 그 다음에 SBB 테크놀로지 함께 한번 보시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유신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유신도 요즘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건축, 뭐 도로 그런 거 설계하는 회사인데 결국 네옴시티 관련주로 오르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도 처음에 이제 양양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물론 이제 횡보는 했죠. 근데 이 안 좋은 장에서도 횡보하다가 해서 딱 양음양에서 또 결정인 건 황금 맥점인데 85%는 올랐고 사실 어제도 저희는 한 5% 정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매도해서 46,000원 매도해서 우리 한번 수익도 냈네요. 어쨌든 유신도 저점에서 잡아서 뭐 이렇게 좋은 수익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화솔루션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하면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스타카토로 찍어치면서 맥점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저점 매수해서 남들이 환호성하고 따라올 때 그때는 저항세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계좌에 진정한 수익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이때 이거 보시게 되면 양양 패턴에서 공략 32%, 또 여기서 양음양이 기가 막히죠. 이러면서 또 한 번 71%나 상승했고 이것을 55,000원에 우리는 매도했습니다. 이걸 들고 있으면 20% 빠졌어요, 거의. 그러니까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양지사가 있습니다. 양지사는 좀 눈여겨보세요. 이거 양지사는요, 제가 이런 종목들 제가 그냥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 양양 패턴. 그때 제가 무방할 때도 이런 패턴들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함께 하십시다 해서 상한가에서 78% 올랐어요. 맨 저점부터는 400%나 올랐고 맨 저점이었죠. 근데 어떤 이것도 78%나 오른 예, 그런 이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일 하이텍이 있습니다. 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폐배터리는 제가 아마 그냥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좀 외람되지만 정말 그 폐배터리의 중요성, 에코프로비엠을 보자. 에코프로비엠이 2차 전지 초창기 막 그때 시작해서 바닥에서 15배 올랐다. 그 다음은 뭘까?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가 또는 폐기라든가. 그럼 재활용이 이제 결국은 법안으로 유럽도로 우리도 통과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수혜주죠. 근데 이것도 다 저점이 잡아야죠. 이미 이럴 때 왜 올랐는지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분석하기 분조하면 늦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이때도 또 한번 포착돼서 13% 우리 이번 주도 13% 좋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나노텍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이제 수산화 리튬 가지고 해서 양양 패턴에서 이게 아까 이게 바로 계단식 상승 파동이에요. 계단식 상승 파동 저점에서 한 120% 정도 올랐고 동일하게 이제 이수화학도 거의 같은 패턴으로 봐야 되겠죠. 이수화학도 역시 양음양 이것도 120%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가온칩스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안 볼 때 이거 ARM 그런 이슈를 가지고 여기서 매수하니까 좋은 58%나 올랐고 또 여기서 당장 13% 정도 치고 빠지는 그런 좋은 매매를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죠. 아까 유신처럼 그 네옴시트 관련주예요. 이것도 역시 음선 다음에 이만큼에 샀으면 안 되죠. 누르면서 강세임대 때에서 매수해서 이것 한 52%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에 크게 상관없이 신규 상장주에서 아주 핫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게 ICH입니다. 이게 뭐냐면 점착 테이프,
그거에서 아주 좀 독보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것도 가만 보세요. 완전 바닥이죠. 가격 메리트가 있죠. 양양음. 살짝 그 다음날 이 음선. 이건 받는 음선이죠. 그 다음부터 계단식 상스파. 여기서 또 한번 양양음. 이거 황금 백종처럼 넘버 5. 이거 고점 뭐 그냥 갱신하기 바로 일부 직전에 있네요. 65%나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테마주 많이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IMBC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특별히 강조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 다니면서 수익이 좀 목마르신 분들, 이거 이제 좀 빨리 하실 분들, 이런 패턴 제가 이따 무방에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것도 상한가 보면서 60~70%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또 이제 AS로 들어가서 세비캠입니다.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 이것을 제가 반방송에서 여러분께 공식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170% 상승했는데 역시 내용 똑같이 패배터리에서 역전된 만치다음에 도지 개당씩 173% 올랐거든요. 이것은 계속 여전히 유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번 매수해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우리가 에코프리미엄을 생각한다면 17만 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수 드릴게요. 성일하이텍 지난주 어려웠죠.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추천드린 거예요. 어려운 장에서 12%, 13%면 작은가요? 역시 저점이었습니다. 성일하이텍도 역시 마찬가지 15만 원까지는 무난. 이것도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17만 원까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거 투톱으로 가고 있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추가 전략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포인트들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들일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난리예요. 북한 애들 맨날 뭐 쏴쌓고. 예, 미사일. 그리고 또 다음 주인가 폴란드 국방장관이 온다고 그래요. 예. 그거 관련되는 종목들. 예. 살짝 힌트 드렸는데. 방산일지. 예, 맞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아. 카이. 예,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뭐 지난번에 뭐 증권사에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 네. 그걸 좀 이렇게 리포트를 목표가 하향해서 냈는데 도매금으로 내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싸네요.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이때 무방에서 가격 전략이라든가 여러분께 소사히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 와주세요.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지금 재료들이 질비하게 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어서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펼쳐지기 때문에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 밖에도 계좌에 있어서 회복 그리고 더불어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전략 펼쳐지는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12시에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죠. 위원님, 네. 어떤 내용 있을까요? 오늘은 직장 다니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그냥 저는 막연히 뭐 계좌 복구하자 구로 외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아까 보셨죠? 어떤 분들은 보는 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점 기회라고 보고 7월 달도 그랬고 어떤 분들은 지금은 위험하다.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투트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는 뭐냐?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그것도 저도 다 이거죠. 스타카토로 가야 됩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서 내 계좌 수익을 쌓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제2의 세비캠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무방에서 그냥 빠른 계좌 복구, 그냥 특급 전략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은 저희 무방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투자의 팁,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하는지 우리 머니투데이 주식 3대 천왕이 여러분께 마음 먹고 준비했으니까 꼭 오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말이잖아요. 네. 제가 또 커피도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야, 이렇게 토요일 이 시간 우리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들어가시면 뭐 계좌 복구에 대한 이야기, 큰 기회를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인생 사랑 종목 죄다 타이밍이라면 그 종목에 대한 타이밍 잡는 이야기
여러 가지 쏠쏠이 좀 느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시부터 시작하니까 놓치지 말고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바로 이동되실 거예요.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아마 깜빡이고 있을 테니까요.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12시부터 시작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주말 푹 쉬시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장 활기차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집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